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현재 여러분?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움직임도 많았고요. 더군다나 장 끝날 때쯤 쓸티리온 헬스케어의 블록딜 소식이 또 떴습니다. 뭐 이제 새롭지도 않죠. 이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요. 중국이 오늘 폭등했습니다. 제가 중국이 폭등하는 거를 못 보고 있었네요. 중국 ETF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지금이 저점이고 외국인 자본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급등을 해버릴, 무슨 중국이란 시장이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죠. 참.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상승 중입니다. 근데 폭등은 곤란합니다.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문의 인플루언서 클릭해주고 팬 확인해 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됩니다. 돌파 매매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있습니다. HRP님인데요. 돌파 매매 올리신 자료 봐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단번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자, 돌파 매매에 대해서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뭐 다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돌파 매매는 굉장히 중요한 그 투자 기법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CCBB가 있을 수 있으니 그냥 제 의견이다 생각하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박스권 돌파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장기 투자자들의 필수 매매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중장기 투자자. 왜냐하면 매매 타점을 잡는데 안 그래도 오늘 회사의 지인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걸 말했더라? 잠깐만요. 지금 코로나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안 떠오른다. 제가 요즘에 기억력이 상실됐습니다. 기억 상실. 뭐 그냥 얘기해 볼게요. 아무튼 그런 종목인데 이거 언제 사야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냐 하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약간 이러고 있었어요. 약간 CJ 정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이거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언제 사야 되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좀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거는 하락 이후에 박스권이죠. 이거 제가 몇 번 강조드렸던 흐름이잖아요. 자, 그러면 언제 사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 철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전 주식을 생각할 때 사람들의 머릿속을 생각해 보잖아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차트에 막 선 그으면서 여기 지지, 여기 막 이거는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누구나 조작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돈만 많으면 종목 하나 좌지우지하는 거 1도 아닌 거는 오늘 삼성전자를 봐도 알죠. 삼성전자만 해도 오늘 갭상승은 거의 예약돼 있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갭상승은 예약이 돼 있었고 실제로 갭상승해서 유지를 해줬어요. 아마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을 한 다음에 많이 해봐야 아마 횡보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매물을 덜어내야 돼요. 거기 물려있는 살려주세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살려주세요 애들을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박스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연간 보조지표는 스톡캐스틱이 있습니다. 저 안 봅니다. 저 보조지표 자체를 안 봐요. 안 보는데 제가 유일하게 보는 보조지표가 뭐죠? 그 주봉에서 RSI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박스권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박스권 이거죠. 왜 박스권일까요? 이 주가는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왜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어떤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요? 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설명드리는 것도 조심스럽긴 해요. 제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많이 뭐 사람들이 회자되면 좋을 건 없겠죠. 그럼 제가 가진 역량이 감소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상에 영원한 기법은 없고 절대 기법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접근이, 자, 박스권 이 가격이 고점이 되고 많은 겁니다. 그럼 왜 이 주식은 여기를 못 뚫고 올라갈까요? 자, 이 종목은 왜 박스권이죠? 이 고점을 왜 못 뚫고 올라가죠? 자, 벼룩 점프 이론입니다. 이 벼룩 점프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컵을 덮어놓으면 벼룩이 점프하다 보면 얘는 이만큼 뛸 수 있는 애가 여기 막혀서 막 이렇게 뛰다가 이 컵을 치우면 얘는 계속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높이를 올리질 못해요. 저는 이게 박스권의 기본 철학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쯤 오면은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의 매도인지 아니면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의 주인에 의한 매도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일단은 그냥 누군가가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만 오면 때리는 거예요. 그냥 야, 내려가. 여기 오면 또 밑에서 때려. 야, 너 어디 가? 그러면서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매수해서 이 바닥권에서 매수해서 이 박스권 상단에서 판다. 이게 박스권 매매예요. 근데 전 박스권 매매는 좀 어이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박스권을 갇힐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매도자들을 두드려 팰 만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그건 재료겠죠, 재료. 재료가 발생하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갑니다. 뚫고 올라간 다음에 어디까지 가느냐 몰라요. 예, 모르니까 이거를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다가 이제 이 과매수가 끝나면 주가가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죠. 박스권 돌파 매매가 여기고요. 박스권 지지 매매가 여기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혼용하는데 일단 이 케이스는 어떤 종목인지 바로 아시겠죠? 뒤에 설명할 종목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해요. 하락한 다음에 하락이 끝나고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박스권. 잘못 그렸다. 정확하게 그려야겠죠. 자, 이게 대중으로 긋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여기죠. 박스권입니다. 이렇게. 자, 박스권인데 하락한 다음에 박스를 그려요. 여기는 못 올라갑니다. 여기서 매도세가 다시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어디 떨어져? 자, 페일러 발생했죠. 페일러 발생하고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가고 박스를 뚫어냈어요. 여기서. 제 박스권 뚫을 때 이때 들어가는 거 보시죠. 박스권 돌파 매매입니다. 그리고 매도했죠. 이때 단기 슈팅 먹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거까지 못 먹고 올라갔다가 이까지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나서 여기 지지할 때, 자, 그러면 박스권이 있으면 박스권 돌파합니다. 돌파하면 올라가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떨어지고 여기를 지지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지 저항에서 얘기했듯이 저항이 뚫리면 지지로 바뀝니다. 이거는 왠지 아시죠? 이게 그렇게 공식처럼 외우지 마시고 여기 물려있던 애들이 다 탈출하고 새로운 이해권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이까지 떨어져도 본전인 거예요. 자, 맞죠? 그럼 여기 올라간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 다 이해 타산을 정리했어요. 여기 살려주세요 애들이랑 여기 살려주세요 애들 다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거래량 이만큼 터지겠죠. 거래량 이렇게 발생하다가 거래량이 이만큼 터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떨어졌다 이까지 오겠죠. 그럼 여기서는 지지할 확률이 높아지고 웬만하면 지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박스권을 돌파했는 이유가 사라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 이유가 사라졌으면 다시 내려가겠죠. 너 어디가? 다시 내려가 하면서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게 돌파 매매입니다. 돌파할 때 매매, 돌파 후 지지 매매. 자, 그러면 이건 두 개를 다 했죠, 제가. 돌파할 때 매수했고 슈팅 먹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하긴 했지만 이건 저는 어차피 단기 상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하고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지할 때 매수한 거예요. 매수하고 지지가 확실해지고 다시 돌파할 때 매수한 겁니다. 자, 보이시죠?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다시 하면, 자, 이 박스권 돌파 때 그 단기 매매하고 지지할 때 매수, 지지 후 돌파할 때 다시 매수했어요. 보이시죠? 이게 돌파 매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블록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비해 이번엔 좀 충격이 덜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죠. 자, 단독, 시그널. 아주 그냥 단독으로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줬겠죠. 이 기사를 줬겠죠. 왜냐하면 원액KT 마지막 블록딜이라고 하는데요. 5% 밑으로 내려가면 지분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블록딜 했는 게 세상 만천하에 알려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5% 밑으로 떨어질 때 그때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었냐 하면 이제 5%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난번 5월 말에 블록딜에서 자기들도 블록딜 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번에도 마지막 블록딜이라고 그냥 대문짝만하게 얘기해. 그럼 5% 룰이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잔여 지분 매도하는데, 자, 오후 5시 40분에 최초 기사가 나왔어요. 최종 수정은 의미 없고요. 자, 그러면 이때 시간회를 보시죠. 시간회 끝나고 나서 그 저녁 먹으러 갈 때 이걸 보고 놀랐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왜 떨어졌지? 설마? 이러면서 막 들어가. 제가 최근에 블록딜 뜰 것 같다고 했잖아요. 참, 진짜. 이런 거는 예감이 참 빗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낌새를 차렸어요. 4시 반부터 거래량이 막 나와요. 나오면서 떨어집니다. 자, 0.28까지 떨어지니까 3,000주, 0.47까지 떨어지면서 7,000주. 자, 제가 봤을 때 5시부터는 알았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5시 40분 땡 할 때 12,000주가 팔렸어요. 자, 그러면 기사는 5시 40분에 나왔어요. 그럼 40분에 나왔는데 이 거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자, 그럼 결국엔 이 라인까지 있었던 애들은 이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당신은 정보의 맨 끝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뉴스는 제가 봤을 때 양념입니다. 양념. 이거에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회사 경영진이 결정을 해요. 뭐든지. 자, 그럼 가족, 친척, 지인이 다 알게 됩니다. 맞죠? 이게 당연하죠. 회사 경영진이 이런 블록딜 같은 걸 결정하면 가족, 친척, 지인이 모를까요? 압니다. 자, 그럼 회사 내부 관계자가 또 알겠죠. 경영진이 지시하겠죠. 야, 블록딜 처리해. 그럼 블록딜 뭐 주관사랑도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블록딜 그 이해 당사자들하고도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에퀴티 파트너스도 어찌되었든 그 사모펀드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받아서 투자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거기 큰 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가족, 친척, 지인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블록딜 계약 담당자한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알겠죠. 그럼 블록딜 계약 담당자의 가족, 친척, 지인이 알겠죠. 자, 언론사 담당자한테 전해주겠죠. 야, 블록딜 한대. 이거 기사 내. 그럼 언론사 담당자가 받았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가족, 친척, 지인이 알겠죠. 자, 언론사 경제부 기자한테 전달될 거예요. 야, 이거 써. 그럼 가족, 친척, 지인이 알 거예요. 포털 담당자, 네이버 포털에 게시해야겠죠. 그러면 포털 담당자가 알 거고 가족, 친척, 지인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옵니다. 정보의 전달이 이런 거예요. 저 배경화면에 있는 저런 귀여운 아이들의 귓속말 같지만 여러분들은 정보의 맨 끝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록딜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저 발빠른 애들이 다 팔고 나가죠. 그 또 웃긴 게 마지막에 그 우리의 가족, 친척, 지인도 알게 됩니다. 또 기사를 전달하잖아요. 정보의 맨 끝단에 있는 건 우리가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에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 일지입니다. 추가됐는데요. 자, 지금 이때까지 최근에 이렇게 블록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84,000원일 때 블록딜 했고 91,500원일 때 블록딜 했고 이번에 107,500원일 때 블록딜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원에퀴티 파트너스라는 애들은요. 여기서 제가 감히 저놈들에 대해 정의를 하겠습니다. 저놈들은 투자를 더럽게 못합니다. 맞죠? 10만 원에 팔았으면 되지.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팔았어요. 자, 일단 이 클루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자, 언아웃이 유효한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거 아직 확인 못했어요. 언아웃이라고 하면 그 주가의 차익만큼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나눠받는 걸 언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조항이 유효한지를 좀 봐야 돼요. 이 조항이 최초에 있었어요. 그 제도 원에퀴티 파트너스가 투자할 때. 근데 그게 유효한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어느 정도 이익을 보는 거죠. 이 블록딜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음모론인데요. 원에퀴티 파트너스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한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16만 주 3,100억 원입니다. 향후 보유 지분이 없어요. 원에퀴티 파트너스는 빠빠입니다. 빠빠이고 UBS는 또 수수료를 받아 먹었죠. 자, 이 보호예수 락업이 90일인데요. 뭐 90일은 지났죠. 지났는데 이때 당시에 보호예수 락업에 의미 없이 블록딜이 일어났던 이유는 이 주관사, 그 매각 주체, 그리고 매수 희망자가 다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매수한 놈도 똑같은 놈입니다. 지금 웃긴 게 원에퀴티 파트너스는 이 싼 가격에 계속 팔고 있었는데 지금 산 놈도 계속 가격 올리면서 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사는 사람도 왜 사는지 궁금하고 파는 저 원에퀴티 파트너스도 왜 파는지 궁금해지고 있어요. 그 할인율은 4.7에서 7.0%입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은 좀 더 낮아요. 지난번보다. 이때는 엄청나게 할인하고 팔았는데 바보죠. 바보. 예, 바보인데 좀 그 다음에 덜 할인하고 팔고 그 다음에 또 덜 할인하고 팔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는 애들이 더 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원에퀴티 파트너스는 안 그래도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지금 사겠다는 애가 계속 산다고 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그럴싸한 그 논리 전개입니다. 맞죠? 이거는 할인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 블록딜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할인율이 점점 떨어지는데도 사고 있는 이유는 이 매수하는 놈들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누군지 몰라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나? 지금부터가 진짜 주가 싸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에퀴티 파트너스가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지금 셀트리온 시리즈가 올라갔던 거는 분명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어요. 셀트리온의 움직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만약에 이 상호 이익이 있으면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무튼 이제 얘들의 지분이 빵입니다. 그 언론 플레이가 이제 없을 거예요. 원에퀴티 파트너스의 언론 플레이가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그거 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장애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댓글을 보면 자, ANDU님께서 잘 꺼져라 호재다. 좋아요가 엄청 많아요. 자, KSMG님께서 큰 호재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날아가겠네. 자, 지금 보면 그 찬티와 상승론자들입니다. 자, 그럼 찬티와 상승론자가 제가 뭐라고 했죠? 주식 보유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주식 보유자가 많습니다. 그 말은 뭐죠?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 시장의 밸런스, 매수 매도의 싸움의 원리입니다. 산 사람들이,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만 있으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폭락론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는 폭락론자가 2명밖에 없어요. 2명이라고 하긴 뭐하고 2%밖에 없어요. 약 2% 수준, 2에서 4% 정도 수준의 폭락론자들이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찝찝하네요. 네. 자, 단기적으로 수급주, 대북주, 정책주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계는 극대화해야 되고 이제 인버스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지 개념으로요. 자, 악재 호재는 지금 현재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간 대시보드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잠깐 짚고 넘어가면 다시 이거 계속 리뷰하고 넘어갈게요. SK바이오팜 바이오홈풍 지금 상한가 랠리가 끝날 뻔했는데 다시 상한가 갔죠. 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외국인들이 또 공격적으로 팔았고 웬일인지 투신이랑 연기금이 매수를 했습니다. 내일은 또 상승하고 시작할 확률이 높고요. 상한가로 끝날지 말지는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좀 모릅니다. 이제는 진짜 그 팔고 싶어 하는 애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연기금이랑 투신이 왜 샀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사실 외국인은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해서 속일 수 있어요. 속일 수 있는데 투신이랑 연기금은 제가 속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투신은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신은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기금은 속이기 힘들 것 같아요. 연기금이 왜 매수를 했냐라고 하면 연기금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왠지 느낌상 그래요. 예. 아마 청약에 연기금이 좀 많이 들어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지금 비건이 방한 이제 7일부터 하죠. 그다음에 미정부 5차 경기 부양책 나올 거예요. 그 삼성전자 잠정 시책 발표가 내일인가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악재는 이제 확산 우려, 이거 약간 좀 주목해봐야 돼요.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도 주목해봐야 되고, 영국 브렉시트 합의 결렬은 이제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반영됐고, 가파 그 반독점법 위반 조사, 이게 좀 약간 블랙스완입니다. 지금 가파 종목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미증시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 시라즈 상장 페이지 기다리고 있고. 자, 이제 글로벌 경제 지표가 보면 지금 영국의 건설 구매자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ISM 구매자 지수가 굉장히 폭등했어요. 이거는 57은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이거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ISM 구매자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장중 루머 조심하세요. 외신입니다. 외신도 뭐 볼 게 없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답니다. ISM 구매자 지수가 올라가서 그래요. 자, 보시면 차이나 리테일 인베스터스 파일링, 이거는 차이나 폭등에 대한 얘기고요. 보면 ISM 지수가 좋게 나왔다라고 했고요. 프리 팬데믹 레벨, 그러니까 그 팬데믹 이전의 수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수치 이전보다 높은 거예요. 사실 팬데믹 전에 50 까딱까딱 했어요. 기억나시죠? 50이 그 바로미터입니다. 50보다 높으면 화랑이고 50보다 낮으면 불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50을 까딱까딱 넘기는 게 아니고 57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락다운이 해제되고 공장이 빵빵빵빵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차이나가 지금 약간 내부적으로 주식이 황소장으로 하기 위한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얘기를 하면서 오늘 5% 넘게 올랐어요. 예, 지금 이거는 그 도미니언, 듀크 얘들이 지금 포기한 게 있답니다. 포기한 게 뭐냐면, 자, 트랜스포테이션, 가스 트랜스포테이션이랑 스토리지 비즈니스를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에게 양도했답니다.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투자를 못하는 허접 중에 하나죠. 예, 워렌 버핏은 굉장히 오마의 현인인데도 예, 지금 코로나장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오히려 막 얘들이 뭘 투자했었죠? 투자한 까먹었다. JP모건이었나? 예, 금융주 손절하고 항공주 손절하고 완전 진짜 완전 주식 초보자도 안 할 실수로 계속 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얘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얘들이 이제 US 시장의 매력도가 부족하다면서,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부족하다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던 버크셔 해서웨이가 드디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스탁이 오픈 하이어 열렸다. 우버가 지금 우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우버가 밀 딜리버리 서비스, 예, 이거 음식 배달 업체 포스트메이트를 산답니다. 예, 그래서 얘들은 이제 우버라고 하면 공유 경제죠. 공유 경제. 자동차 공유 경제인데 여기에 음식 배달업을 그 믹스해서 약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버의 호재가 되고 있고요. 바이러스 케이스가 continue to surge, 상승하고 있다. 예.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리 그렇고 우리도 약간 상승하다 말았죠. 오일이 스테디, 오일이 꾸준합니다. 사우디가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를 올렸답니다. 그렇군요. 스테디. 예. 유가는 견조할 것 같아요. 내신입니다. 미 국무부의 비건이 7일에서 10일까지 한일 방문한답니다. FFVD, 이거는 비핵화 관련이죠. CVID에서 FFBD로 바뀌었습니다. CVID가 너무
너무 이거는 상대편에 좀 굴종시키는 거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FFBD로 바꿨어요. 현대차 세계 최초 수소트럭 상용화. 예, 이 소식 보고 좀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 미국의 니콜라가 세계 최초 수소트럭 상용화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대차였네요.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혹시 말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 커렉션 해드리고요. 불나방 개미 몰린 SK바이오팜 3년상 흥행인가 과열인가. 이 기자 진짜 안 될 기자네. 진짜 이 기자 똑같은 기자입니다. 어젠가 지난주인가 제가 뭐라 했던 정모 씨예요. 이거 기사 한번 이 사람은 기사를 진짜 얼마나 개같이 쓰냐면 제가 진짜 욕이 절로 나오는데 정말 양반적인 욕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실수를 하고 있냐면 일단 개인 투자자를 개미라고 약올리고 있고요. 그 사람들 지금 SK바이오팜을 사고 있는 사람들을 불나방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지금 저 SK바이오팜을 사고 있는 분들을 불나방이라고 하죠? 예, 아무튼 좀 그래요. 흥행인가 과열인가. 익명을 요구한 바이오 제약 담당 애널리스트. 여기서부터 헛방이죠. 예. 익명. 이거 실존하는 인물인지도 모르겠어요. 익명을 담당한 아무튼 애널리스트, 기관 투자자는 80% 이상이 바보들입니다. 지금 현재. 맞죠? 이거 제가 과대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80%가 V자 반등이 없다라고 예상했는 애널리스트고 지금 2차 하락이 확실히 된다고 얘기하는 놈들이 80%예요. 그러니까 80%는 이번에 코로나 장에 투자도 못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던 놈들 중에 한 명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기업 가치로만 놓고 봤을 때는 바이오팜 주가는 기업 가치를 넘어선 상황으로 보인다. 이거는 저도 일견 동의합니다. 증권사가 목표 주가로 제시하고 커버리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그래요. 맞아요. 당신들은 목표 주가를 모릅니다. 예, 자기들이 목표 주가가 아니고 희망 주가죠. 희망 주가 얘들의. 이 애널리스트는 현재 수급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전망은 무의미하다. 예, 전망은 무의미한 게 아니고 당신들의 말이 무의미합니다. 대한항공 기내식 면세 사업 팔아 1조 추가 수혜란다. 예, 대한항공이 이제 자구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요. 그냥 여담으로 얘기하면 이제 대한항공의 기내식의 수준이 떨어지겠네요. 예, 사모펀드가 인수했죠. 그럼 얘들은 돈 버는 데에 치중할 거고 음식의 질을 떨어뜨릴 겁니다. 이건 자명한 거죠. 자명한 거고 떨어뜨릴 건데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운영하고 있으면 그래도 자기들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기내식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얘들이 공급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경쟁 체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비딩이 붙어야 됩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이제 아침 7시에 보톡스균 분쟁 결과 임박했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던 일정입니다. 오늘 며칠 전부터 메디톡스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오늘은 또 하락했죠. 난리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가타부타 할 사항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메디톡스 같은 종목은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자 보세요. 그럼 내일 오전 7시에 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발표는 이거 캐삭방입니다. 메디톡스랑 대웅제약 둘 중에 한 명은 상승하고 한 명 하락할 거예요. 근데 이 상승도 유지될지 의문입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바카라입니다. 확률이 50% 상세한 확률은 다른 사람들이 알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50%죠. 좋게 나오거나 안 좋게 나오거나예요. 예, 이런 바카라는 좀 위험하죠.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건설 구매자 관리 지수랑 ISM-B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내일은 졸트가 나오는데 저게 좋게 나오면 내일도 랠리 하겠죠. 예, 오늘 이벤트는 의미가 없었고요. 내일은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그리고 공간정보 데이터 대마 확대 이거 데이터 관련주 20년 7개 국가기관이 참여한답니다. 새만금의 날개를 새만금 신공항 관련주 있죠. 자, 7월 8일에 EU의 수소 육성 전략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수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간이 좀 됐죠. 종목은 못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건 더할 나위 없는 장이죠. 예,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갔죠. 이렇게. 얘도 상승 추세, 이건 급등이고 이런 추세는 의미가 없고요. 예, 어찌 보면 여기서부터 잡은 이런 상승 추세가 끝나고 저항이 되고 이렇게 횡보했습니다. 횡보하다가 결국은 종가는 올랐어요. 종가는 오르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불마켓으로 볼 수 있고요. 이번 주 시작이 좋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고 있으니까 나쁠 거 없고요. 예, 오늘은 금융투자랑 연기금은 마지막에 좀 팔았고요. 금융투자가 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상승은 금융투자와 삼성전자의 콜라보입니다. 삼성전자는 갭상승 했죠. 예, 이거는 제가 또 누구인가 한번 했죠. 예,
역시 차트리스트는 제가 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 갭상승했고 이제 여기서 한 번 상승 더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횡보하거나 하락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하락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내일 뭐 실적 발표가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저는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종가 기준으로. 자, 지금 코스피 누적 이거는 지금 보면 기관이 막 엄청 1조 사고 막 6천억 사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누적은 변함이 없어요. 애들은 그냥 줏대가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 그냥 눈치나 보면서 그냥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냄새나 맡고 있는 거예요. 신용융자는 좀 줄었고요. 아마 신용 상한을 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오늘 반대음에 나올 일은 없었죠. 신용 상한을 좀 한 걸로 보이고 이제 신용치가 약간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고요. 근데 이런 호재가 발생했으니까 내일 아마도 신용 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좀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SK바이오팜 매수 실패에 대한 좀 실망 예탁금으로 보입니다. 좀 빠져나간 것 같아요. CMA 잔고는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호재로 보입니다. 미증시는 지금 상승 중이고요. 전반적인 그 글로벌 증시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가 까먹고 넘어갔는데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얘기를 몇 가지 하고 싶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 여기다 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음 기회에. 유로스톡스랑 닥스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로존의 영국의 수치로 잘 나왔죠. 그리고 미국의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도 잘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는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이유로 수만 가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이제 다시 나타나서 다시 한번 의견을 좀 주세요. 저한테. 저랑 좀 디베이트 붙고 이 논쟁을 하면서 서로 건강해지는 건데 그렇게 침 탁 뱉고 가시면 제가 섭섭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알면서 그렇습니다. 원달러는 제가 환전하길 잘했네요.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이제 WTI도 계속 스테디 하고 있고 비트코인, 골드 컨트랙 저게 웃긴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골드 컨트랙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100% 진짜 확신하는데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애들이 지금 받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요. 지들은 많이 샀거든요. 여기서 매집해서 위기 상황만 오면 그냥 슈팅 줄 겁니다. 플랫 조정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지 않을지언정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넘어가고요. 어려운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예, 금주의 첫 시작이 좋습니다. 내일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딱히 나쁠 게 없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7일이죠. 예, 비건 씨가 방문하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호재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럼 대북주 슈팅도 있을 수 있고 지금 SK 바이오팜이 내일 기초가 주목되죠. 상승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이게 상한가로 끝날지 아니면 상한가를 못 가고 아마 만약에 보합권에서 행보하면요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투신이랑 연기금이 매수한 걸 보면 내일 급락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급락이 나오면 투신이나 연기금이 또 매수할 겁니다. 그럼 그 다음날 상승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상한가 랠리가 끝나고 출렁출렁일 수 있다는 제 로직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